자, 교재는 143페이지 나오죠. 자,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거칠 때 그 적용 기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 나와 있거든. 자, 이것도 하나 정리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이죠. 여기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행위 제한을 어느 지역이 적용될 거냐 이 문제거든. 둘 이상 용도지역이 걸쳐 있을 때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이 적용될 거냐 이걸 따져보는 테마입니다. 자, 보시면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제 먼저 토지부터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 부분을 먼저 정리할 건데 내 땅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내 땅에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나오면 1000제곱미터로 문제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거든. 자,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라는 것은 곱하고 더하면 돼.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이.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걸칠 수가 있잖아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용도 지역이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쪽은 예를 들어서 뭐 준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린 상업지역이다. 뭐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할 거냐 문제죠.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또 우리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건폐 용률도 다 있잖아요. 또 근린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건폐 용적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적용될 거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A하고 B로 이렇게 나눈다면 일단 내 땅이에요. 소유자는 한 사람이죠. 내 땅인데 용도 지역이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게 적용될 거냐 이런 문제죠.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우리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먼저 건축 제한입니다. 자, 건축 제한인데 자, 우리가 적용할 때 한번 봐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500제곱미터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 그죠? 600, 400 걸릴 수도 있고 갈라질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된다면 일단은 이렇게 한다면 간단한 논리가 적용된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대로 준주거가 적용되면 되고 여기는 근린 상업이 적용되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건축 제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럴 때가 문제란 이야기지. 보세요. 한쪽이 700이고 한쪽이 300이다. 1000제곱미터일 때 700제곱미터고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한쪽이 좀 작은다는 이야기죠. 작아. 한쪽이 작게 걸리고 한쪽은 크게 걸려 있잖아요. 이럴 때 어느 지역이 적용될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 건축 제한은 여러분 뭐라 했죠? 건축물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라고? 넓은 쪽이 적용됩니다. 넓은 면적이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A든 B든 어디가 더 넓죠? 준주가 넓잖아. 그러면 A, B 모두 뭐가 적용된다? 준주거 지역이 적용되는 거야. 자, 이쪽에 넓은 쪽이 적용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건폐 용적률이죠. 어차피 제한은 두 개잖아. 건폐 용적률 제한은 어떻게 하죠? 여기는 가중 평균 값으로 갑니다. 가중 평균. 자, 그래서 이게 적용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이쪽 가중 평균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논의 자체 출발점이 뭐냐면 출발점이 자, 거기 보시면 330이라는 말 나오죠? 자, 거기에 이제 하나 논의입니다. 자, 이 토지가 먼저 보세요. 작은 쪽 부분이거든. 자, 작은 부분이 면적이 얼마 이하가 있을 때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을 때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거야. 아까처럼 제가 500 하면 따로 정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 각각 적용되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한쪽 면적이 얼마 이하가 있을 때? 330 이하가 있을 때. 기준점을 잡아준 게 330이야. 한마디로 작은 쪽이 있다는 거야. 330 하면 아주 작은 쪽.
알겠죠? 쉽게 말해서 1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논의를 전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된 상업적이 있다고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그럴 때 똑같이 이 논리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잡아주는 전제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작은 쪽 부분이 얼마 이하가 있을 때 이야기라고? 330 이하. 그러면 300이면 330 이하가 하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럴 때 이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고,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330을 초과해버리면 각각 크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적용되는데 330 이하가 있을 때 건축 제한은 뭐 적용된다고? 넓은 쪽. 자, 건폐 용적률 제한은 가중평균값이거든. 자, 가중평균 다 계산 한번 할 거예요. 가중평균값이 적용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고요. 자, 그 아래 도로 띠 모양 된 상업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보시면 일반적으로 위치 생각해요. 도로가 있어. 자, 도로가 있고요. 자, 도로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땅이 쭉 길게 있는 거야. 길게. 띠 모양으로 토지가 있다는 거야. 길게. 자, 그런데 여기도 용도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가운데. 자, 그래서 역시 이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1000인데 이쪽은 상업지역이야. 알겠죠? 근린 상업이든 유통이든이 상업적이 있고, 여기는 뭐 다른 지역이니까 뭐 아무거나 뭐 또 준주거 쓸까요?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1000제곱미터일 때 요 상업지역이 600이고 이게 400일 수 있잖아요. 1000제곱미터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 띠 모양 된 상업지역이 660 이하잖아요. 660 이하죠? 이럴 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겠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도로 옆에 있는 띠 모양 된 상업지역이에요. 그 상업지역이 얼마 이하일 때? 660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기준인데 토지가 이렇게 놓일 수도 있잖아요. 도로 옆에. 그럴 때는 자, 띠 모양 된 상업지역이 얼마 이하일 때? 600. 이건 상업적일 때만 해당되는 거야. 상업적일 때만. 그럼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660 이하일 때. 그럼 여기도 건축자는 넓은 쪽이 적용되죠? 그럼 똑같이 봐봐. 여기도 우리 A하고 B로 나누면 요 대지는, 요 토지는 건축 제한은 어디가 적용돼? A, 상업적이 높잖아. 600이니까. 넓은 쪽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전부 다 상업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는 전부 다 어디가 적용돼? 준주거지역이 건축 제한은 적용돼.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넓은 쪽이 적용된다. 건축 제한 알겠습니까? 건축 제한은 어디 쪽이 적용된다고? 넓은 쪽. 조건이 뭐라고? 일반적으로 330 이하가 있을 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특별한 케이스죠? 도로 옆에 있는 땅이라면, 띠 모양은 길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길게 돼 있는 상업지역이 있다면, 상업지역은 얼마 이하일 때? 660 이하라면 건축 제한은 다 뭐 준다고? 넓은 쪽이 적용돼. 넓은 쪽에 용도지역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건폐 용적률은 가중평균이거든. 자, 가중평균이라는 말은, 자, 볼까, 여러분들. 자, 우리 건폐율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준주거지역은, 여기 준주거지역이면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죠? 최대치가 얼마야? 70.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0으로 정할 수도 있죠? 50%가 봅시다. 해서. 자, 건폐율이 50%야. 7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니까 50 잡아도 되고요. 자, 근린 상업적이죠? 이쪽은 건폐 최대치가 얼마야? 똑같이 70이잖아. 70이.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60%라고 정할 수도 있죠. 이건 답이 주어져, 문제에서. 알겠죠? 이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니까 7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니까 이 지역은 건폐율이 60%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은 건폐율이 얼마가 적용되냐 문제지. 알겠죠? 현재 내 땅은 1000제곱미터잖아. 여기 땅은 얼마가 적용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 자, 대지 면적이 있어. 자, 대지 면적이 1000이잖아. 그죠? 1000에다가 A쪽을 하고 B쪽을 계산해서 두 개를 합하면 돼. 합해서 100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A쪽이라는 것은
50%에다가 700 면적을 곱하는 거야. 알죠? 면적이 700이잖아. 50% 곱하기 700. 얘는 A는 7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50%. 50%면 0.5죠? 50%니까 또 B쪽은 300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0.6. 알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든. 일단은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속성을 알려줄게. 속수를.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이 나오니까. 어차피 문제가 대지가 100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돼. 알겠죠? 1000은 어차피 100분율하면 또 100을 지우거든. 똑같으니까 이건 나오면 그냥 곱해. 57 얼마? 35. 알겠죠? 여기는 63, 18 합하면 돼. 그럼 얼마야? 40, 53%네? 이게 가중평균값이야.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히 끝나겠죠? 건폐를 계산하시라고. 그러면 이 지역은 전부 다 A든 B든 전부 다 건폐율은 얼마가 적용돼? 이것도 53%가 적용되는 거야. 가중평균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곱하라고 그냥. 알겠죠? 57, 35 해버려.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63, 18이잖아. 두 개 합해. 합하면 얼마야? 53. 이게 가중평균 나와. 용적률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 알겠죠? 용적률도 제시되면 곱해가지고 합해버려라. 그러면 가중평균값이 나와요. 알겠죠? 왜냐하면 대지가 1000일인가 가능해. 만약에 대지가 897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면 계산기 때려야 돼. 알겠죠? 문제 그렇게 나올 일이 없어. 다 문제 나오면 1000이야. 1000. 1000이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해도 답이 떨어져. 어떻게 계산하고? 곱해가지고 곱하고 합해버려라. 곱하기 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건폐율 가중평균은 얼마 나와? 53. 알겠죠? 용적률도 똑같아. 용적률은 곱해가지고 합해버리면 돼. 근데 용적률은 보통은 100%가 넘겠죠. 건폐율은 100%가 넘잖아. 용적률은 보통은 넘어 100%. 알겠죠? 우리 녹간농자 빼고는 거기 20, 80 빼고는 웬만하면 다 100이 넘잖아. 건폐율은 용적률은 다 100이 넘는 걸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해가지고 합해버려라. 알겠습니까? 아까 같이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시간 걸리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곱해. 57, 35. 이쪽은 63, 18. 건폐율 다 주어지거든. 알겠죠?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합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은 얼마 나오죠? A든 B든 전부 다 건폐율은 53%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뭐라고? 작은 쪽 구분이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아까 300을 초과되면 아까 둘 다 500, 500이 있으면 그때는 각각 알겠죠? 각각 적용되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작은 쪽 부분이 얼마 이하가 있을 때 330 이하가 있는 게 작은 쪽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을 둔 거예요. 알겠죠? 그때 행위자는 두 가지잖아. 크게 두 가지. 건축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 제한. 항상 우리 행위자는 대표적인 두 가지니까. 건축 제한은 어디에 적용된다고? 넓은 쪽. 어디든 넓은 쪽에 적용돼. 여기 준주가 넓잖아. 그러면 A든 B든 다 뭐가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에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 거야. 또 건폐 용적률은 어떻게 하라고? 가중평균값으로 적용한다.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곱하고 합해. 알죠? 곱하고 합해. 그러면 끝나.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거기 여러분들 교재도 144페이지 예제 문제 하나 왼쪽에 보인가요? 144페이지 교재 보시면 예시 문제 보이죠? 볼 것도 없네. 거기 건폐율만 제시해놨네. 700, 300 그리고 건폐율 60, 70 나와있죠? 얼른 곱해서 합해봐. 67에 42, 37에 21 합하면 63. 간단히 끝나죠? 그 예시 문제 날개란 보인가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뭐 1000분 해갖고 쭉 나눠서 더하고 더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가중 평균값이야. 계산 간단하죠?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 그럼 이제 토지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논의는 이렇게 두 개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걸쳐 있고 또 토지 부분은 작은 쪽이 얼마 이하가 있을 때? 330 이하가 있을 때. 만약에 도로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나올 때는 660 이하일 때 똑같이 적용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적용할 것이 건축물에 관한 겁니다, 이제. 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거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런 딱 지구가 두 개만 나오죠? 자, 우리 고도지구하고 뭔 오른쪽에 방앗지구. 알겠죠? 그리고 대지가 녹지적 걸친 게 하나 나오죠? 자, 이것은 여기서 하나 볼 겁니다. 거기 3번은 여러분 어차피 두 개 같이 겹쳐 있는 파트거든.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따 볼 것이고 일단 건축물만 먼저 봅니다. 건축물은 거기 고도 쪽에 걸치는 경우 나온 건가요? 건축물이 고도 쪽에 걸쳐 있어. 또 한 가지는 방앗지구에 걸려 있죠. 지금 오른쪽 보고 있나요? 오른쪽 145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고도지구하고 방앗지구 보이잖아요. 자, 건축물이 고도 쪽에 걸쳐 있으면 여기는 자, 건축물 및 대지 전부가 뭐가 적용된다? 고도지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또 방앗지구에 걸치게 되면 여기는 건축물 전부가 뭐 된다? 방앗지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건축물 전부가 방앗지구가 적용이 된다. 대신 여기는 단서가 있죠? 단 방화벽으로 구획될 때, 방화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예외. 알죠? 방화벽이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드리니까 보세요. 일단 건축물에 관련 것은 고도하고 방앗지구 일단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고, 자, 만약에 이 땅이 뭐 녹지 쪽도 좋고 아니면 우리 뭐 준주거 쪽도 좋고 용도적이 있어요. 이래서 뭐 관리적이라고 봅시다. 관리적인데, 자, 여기에 내 건축물이 있어. 알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제 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죠? 자, 용도지구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어. 자, 용도지구가 뭐 지정되다고? 고도지구. 일단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죠? 그잖아. 그럼 고도지구에 걸리는 부분은 이쪽만 걸려 있잖아. 이쪽은 고도지구가 아니죠? 그죠?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도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도지구는 일정 높이 이상 건축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고도지구는 주로 어디에 많이 지정된다겠죠, 제가? 비행장 근처 같은 데 많이 지정되죠? 비행기 이착륙하게 건물 큰 거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죠?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이쪽은 고도지구 걸렸으니까 낮게 짓고, 이쪽은 높게 짓는다. 건축을 지을 때 그러면 고도지구 하나 걸려 있잖아. 이쪽은 고도지구 걸려 있죠? 걸려 있잖아. 그럼 건축물 지을 때 이렇게 건축을 할까? 여기는 고도지구 걸려 있으니까 낮게 하고, 여기 높게 하고, 이러면 비행기가 가다가 받아버릴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건축물 전부가 고도지구가 적용되는 거야. 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건축물 이렇게 한쪽은 높게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이 고도지구 적용을 받으라는 이야기야. 까지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고도지구는 대지 부분도 어쩐다? 고도지구 적용이야. 자, 이 말은 자, 그럼 이 건축물만 고도지구 적용되면 여기 대지가 있잖아. 내 땅이잖아. 내 땅이죠? 내 땅에 지금 건축물 지는 거야. 그럼 이 건축물만 고도지구 적용받으니까 여기는 낮게 짓고 여기는 높게 지어버려. 그러면 내 땅이 넓어.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물만 고도지구 적용되면 이쪽은 고도지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높게 지을 수 있다? 그럼 똑같이 비행기 날다가 어떻게? 받아버리지. 그럼 여기도 그 대지에도 높은 거 지어라, 짓지 마라. 그렇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지구 적용되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지까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지까지 전부 뭐가 적용받아라? 고도지구 적용을 받아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이 걸쳐질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방앗지구는 똑같이 보세요. 이 건축물이 방앗지구에 걸려있어, 이제. 알죠? 이 절반이 방앗지구 걸려있는 거야. 똑같이 건축물이 한쪽은 방앗지구 걸려있고 한쪽은 안 방앗지구.
됐나요? 방아찌고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방아찌고 걸리게 되면 건축물을 어떻게 하라겠다 제가. 방아찌고 내 있는 건축물은 불에 잘 타는 목재로 해야 돼? 불에 안 타는 재로 써야 돼? 그거 봐봐. 똑같이. 여기는 불에 안 타는 불연재로 쓰고 이쪽은 목재로 해도 된가? 그럼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방아찌고 걸리면 건축물 전부를 방아찌고 적용을 받으라는 이야기야. 건축물이 방아찌고 걸릴 때는 전부를 방아찌고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대지 부분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대지는 상관없어. 방아찌고는 여러분 화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목재로 지어도 돼. 대지까지 전부 방아찌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대지 땅은 불에 탄다 안 탄다? 그렇지. 그러니까 대지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방아찌고 걸 때는 건축물만 전부 방아찌고 적용해야. 근데 고도쪽에 걸리면 아까 우리 비행기 막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도찌고는 대지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고도찌고 적용. 그래서 고도찌고는 뭐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 방아찌고는 뭐 건축물만 전부. 됐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긴 대지 들어가면 안 돼요. 방아찌고에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대신 단서 조항이 뭐냐면 방화벽으로 막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부분이 방화벽이 차단돼 있어. 자, 방화벽이 차단돼 있으면 화재가 발생해도 불이 넘어갈 일이 없잖아. 방화벽 차단돼 있으면. 그럴 때는 이쪽만 방아찌고 적용해도 돼. 됐나요? 굳이 건축물 전부가 방아찌고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는 방화벽으로 구획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목.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시. 자, 여기는 건축물이 고도쪽에 걸칠 수도 있고 방아쪽에 걸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고도쪽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적용을 받아라. 됐나요? 자, 방아쪽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건축물 전부. 대지는 안 들어가. 꼭 대지 집어는 틀리게 만드니까 조심하시라고. 자, 우리 건축물 전부가 방아지구가 적용됩니다. 단 방화벽으로 차단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정리할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자,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친 경우입니다. 녹지 지역에 걸친 경우. 자, 녹지는 약간 특징이 있거든. 녹지 지역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대지가 이렇게 있고, 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이 이렇게 걸쳤다는 이야기인데 이쪽은 녹지야. 뭐 자연 녹지도 좋고 생산 녹지도 좋고. 여기는 뭐 준주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럼 대지가 녹지 쪽에 걸쳐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저거는 이제 200이 좀 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700이고 여기 300제곱미터야. 이게 1000제곱미터고. 알겠죠? 1000제곱미터고 대지가 1000이고 녹지 지역이 700 걸려 있고 준주거가 300제곱미터 걸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 건축 제한 등이거든. 자, 건축 제한이나 기타 우리 건폐 용적률 제한이죠. 그죠? 건축 제한 또는 우리 건용 등입니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아. 이 제한은 자, 대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는 각각 적용입니다. 알겠죠? 각각 적용한다. 녹지죄에 걸리면 뭐라고? 각각. 알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330 이하가 있잖아. 330 이하가 있으면 원래는 뭐 넓은 쪽이 적용되고 건용은 가중평균이잖아. 근데 녹지에 걸리면 그걸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말라고.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각각. A쪽은 다 준주거. B쪽은 다 뭐? 녹지. 알겠죠? 그렇게 각각 적용이다. 그 하나 기억해서 녹지가 나오면 일단 각각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녹지 쪽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은 똑같아. 자, 녹지 쪽에 건축물이 있어. 여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녹지 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이 이렇게 걸려 있어 또. 여기 고도지구 걸릴 수도 있고 방아지구에 걸릴 수도 있어. 이게 요 논리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 고도나 또는 방아지구에 걸쳐 있다는 이야기죠? 걸쳐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건 쪽에 적용돼. 똑같이 뭐 된다? 고도나 방아지구가 적용됩니다. 고도지구에 걸리면 어쩐다고? 건축물 및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방아지구 걸리면 건축물 전부가 방아지구 적용돼. 이건 똑같으니까 이게 고방이 적용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죄 걸린 경우에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써놨잖아. 자, 대지가 녹지죄 걸렸다 나와 있죠? 이럴 땐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건축물 및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나와 있죠? 각각 적용. 대지가 녹지죄 걸리면 어쩐다고? 각각. 자, 대신 다만 녹지적 안에 건축물이 고방에 거칠 때 어쩐다? 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아까 위에 봤잖아. 고도지구면 뭐라고? 건축물 및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방아지구에 걸리면 건축물 전부가 방아지구.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는 두 개 이상 용도지에 걸친 경우 논의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런 계산 문제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나온 지가 꽤 됐어. 나올 수는 있어. 아까 얘기했죠? 가중평균은 어떻게 하라고? 곱해가지고 합해버리면 돼. 건평 용적률이든 끝나고. 건축자를 물어보면 넓은 쪽. 알겠죠? 그 대신 고방이 걸렸다고 나오면 고도 방아 걸리면 고도지구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대지 들어간다는 것. 자, 방아지구가 걸리면 건축물 전부가 방아지구. 대신 가운데 방아벽으로 구획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고. 그 다음에 녹지가 나오면 녹지에 걸친다면 일단은 각각 적용. 알겠죠? 근데 녹지적 안에 건축물 나오면 똑같아. 건축물이 고도나 방아 걸린다면 이게 똑같이 적용되니까 고도지구 걸리면 건축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방아지구에 걸리게 되면 건축물 전부가 방아지구. 되죠? 똑같으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이제 거기는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기반시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종류 문제하고 어울려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자, 보시면 우리 기반시설이 여러분 뭐라겠죠?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반시설은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 이상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여 개 이상 돼, 뭐, 개수는 세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반시설이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겠죠? 그래서 말다시피, 우리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도로 같은 거 있어도 없다 돼. 아무튼 알겠죠? 주차장이든, 정류장이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다 있어야겠죠? 공동구도 큰 데는 필요하겠죠? 조그만 시골은 공동구 없어. 근데 보통 이제 큰 데는 다 공동구도 들어갈 것이고, 학교도 있어도 없다 돼. 있어야 되고, 또 폐기물시설 있어도 없다 돼. 등등등등 하겠죠? 그래서 100여 개 이상 되는 기반시설이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없으면 보통 우리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기반시설 없어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자연인은 뭐 없어서 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서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시나 구는 기반시설이 있다고 없다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알겠죠? 있어. 대신 이제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 차이죠. 뭐 지하철이 있냐 없냐 그 차이. 알겠죠? 뭐 도로가 몇 군데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대신 이야기했죠? 자, 우리 기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자, 뭐라 했죠? 부족한 것은 뭐라고? 부족하면 설치해야 되겠죠? 설치, 또 낡은 것은 고치는 거, 정비, 개량. 알겠죠? 뭐 시설은 정비한 것이고 토지 같은 건 개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정비, 개량이. 그럼 낡은 것은 고쳐야 되겠죠? 자, 우리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뭘로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안하고 결정 단계 거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으로 가는 거다. 관리계획 결정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기억나죠? 그 시설이. 자, 그리고 이 결정된 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됐나요? 자, 이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에서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자, 그게 이제 우리 문제 시험용어는
최소 2문제. 알겠죠? 최소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방향을 잡아드리면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우리 지난번에 26개, 27회, 28회 연속 3번 나왔던 기억이 있는 문제예요. 기반설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것은 아까 우리 이 100여 개 이상 되는 요 시설을 7개 시설로 분류를 해놨거든. 알죠? 7개 시설로 분류해놨거든. 그러면 어느 시설로 들어가는 거냐? 알겠죠? 그래서 종류, 즉 분류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고. 알겠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뭐 공동구도 가볍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나오면 보너스 문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요. 자,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 있는 사업이잖아. 도시개발 사업은 도계법,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서 공부하잖아요. 시설 사업은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또 시설 사업이죠. 여기는 항상 문제 나온다겠죠?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자, 시설 사업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방향은 2가지 방향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제가 절차 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나올게요. 다음 중 시설 사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뭐 단계별 집행계획도 나올 수도 있고, 시행자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실시계획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사업 시행조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부 다 종합해서 문제 지문을 만드는 것.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거죠. 그래서 한 문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뭐라 겠어요? 미집행 시에 보호조치 필요하다겠죠? 그러잖아, 우리가. 시설사업 결정했어. 자, 매번 이야기하지만. 자, 만약에 우리 마을이 있는데,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마을이 있고, 뭐, 여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해서 도로로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됐어. 도로 부지가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도로 부지를 요 땅, 이 노란색 요 부분은 도로가 뚫릴 장소잖아요.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란 말 쓰는 거예요. 이 시설 부지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일단 논이나 밭은 뭐 상관없잖아. 공사 들어올 때까지 농사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시설 부지가 되면 다른 개발 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들이 전부 다 못하게 막습니다. 도로공사 들어올 때까지. 알겠죠? 도로공사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철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철거당할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사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 도로공사가 빨리 들어오면 좋잖아.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면 요 소유자들은 한마디로 계속 묶여 있는 거지.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집 거래는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철거될 집을 누가 사겠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고통이 심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럴 때 이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항상 잘 나오는 문제죠. 대표적인 제도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뭐 매수 청구 제도 기억납니까? 그죠? 여전히 잘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실효 제도, 또 등 이런 것도 항상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매수 청구 제도는 출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면 두 문제는 기본이야. 알겠습니까? 두 문제는 기본이고 여기 이제 곁다리 하나 나오면 3개 정도 나올 수 있고 요 파트가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할 것이 이 테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럼 기반설 분류 문제를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고 유학집 가시면 유학집에 정리되어 있죠. 일단 기반설은 종류가 많은데 분류상으로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까지 7개 시설로 분류되어 있죠.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 대신 이제 이건 다 애워서 풀 문제는 아니고 상식이 좀 들어가야 돼. 그 상식 없이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도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교통시설 보인가요? 자, 교통시설은 뭐만 나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정류장, 또 궤도. 궤도가 뭐죠? 궤도? 철도하고 좀 다르지. 도로 위에 있는 거니까 도로 위에. 도로 위에다가 레일 깔아가지고 전동차 다니게 만드는 거. 그때 그 레일을 궤도라 그래요. 알겠죠? 궤도. 자, 또
일반적으로 차량 검사 시설, 면허 시설 보인가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시설? 그러니까 애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거 다 못 외우면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교통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자, 여러분들 교통시설은 당연히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 안 봐도 교통시설이 알 것이고요. 자, 우리 정류장, 주차장 보인가요? 자, 주차장이나 정류장은 뭘로 들어가? 주차장, 정류장은 무슨 시설? 교통시설에 들어가죠? 기본. 또 거기 자동차 검사시설 또는 면허시설 보인가요? 이런 것도 뭘로 들어간다? 교통시설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은 감으로 딱 정리해 놓아야지 이거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다 외울 것이. 알겠죠? 우리 감으로 정돈해 놓으세요. 대신 이제 조심할 것은 이걸 조심을 하겠죠? 꼭 주차장, 정류장 나오면 같이 붙여서 나온 게 뭐라고? 폐차장. 자,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폐차장 여러분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뭐죠?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가. 이게 폐차장 문제가 한 2번 이상 지문 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그냥 폐차장만 안 물어보고 같이 묶어 물어본다니까 주차장, 폐차장 이렇게 묶어버리면 조심하시라고. 주차장은 교통시설 맞지만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잖아요. 하나 봐두시고. 자, 그럼 이제 조금은 귀찮더라도 여러분 이제 어차피 여기도 나올 아까 했죠. 우리 이쪽 부분이 26회, 27회, 28회까지 나왔다니까 3년 연속이. 알겠죠? 쉬워. 사실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폐차장 이런 거 나오니까 뻔한 거지. 알겠죠? 근데 이제 또 한 3년간 쉬었으니까 대비한다면 그 세분된 것까지도 좀 잠깐 보자고. 알겠죠? 세분된 것도 좀 보긴 보셔야 돼요. 왜냐면 27회 때는 우리 정류장 세분된 것이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 27회 때는. 그래서 세분된 종류도 보자고요. 자, 거기 도로 세분한 거 보인가요? 그 왼쪽에 써졌나? 그죠? 자, 도로는 교통시설 맞잖아. 자, 도로를 쪼개면 거기 뭐 나옵니까? 일반 도로 보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 편하게 일반 도로가 있고 또 전용도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전용도로는 여러분 세 가지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전용도로 세 가지 묶어버리면 돼. 알겠죠? 일반 도로든 전용도로. 전부 다 기반시설이고 우리 교통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또 보행자 우선도로 보인가요? 보행자 우선도로. 그래서 도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거기 무슨 도로입니까? 고가도로하고 지하도로 보인가요? 그래서 우리 고가도로 여러분들 우리 높이 위에 설치된 도로 알겠죠? 또 지하도로 땅 밑에 있는 거 있죠? 자, 여기는 우리 도로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전부 다 교통시설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 건 고속도로는 들어가 안 들어가? 고속도로는 안 들어가죠. 자, 일반적으로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속도로가 도로가 아니에요? 또 그건 누가? 아니, 도로법상 도로는 맞아.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인 도로에는 안 들어가. 알겠죠? 고속도로는 우리 도로법상 도로 맞아. 알겠죠? 도로법에 나오는 도로 맞아. 근데 기반시설인 도로이다 아니다? 이유는 항상 요 기반시설은 어디서 설치하는 거야? 관리계획이란 말은 뭐야? 시나 군도에 설치하는 거잖아. 알겠죠? 근데 고속도로는 특정 시에서 계획 세우면 고속도로 만들어? 그런데 고속도로는 전국을 장려하기 때문에 국계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는 기반시설인 도로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마디로 시나 군에서 설치한 것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설치해야지.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도로가 7개로 나눠져요. 일반도로, 전용도로 3개, 보행자 우선도로, 고가 지하도로. 됐나요? 분류. 그래서 도로가 세분된 것이 아닌 것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정류장 세분한 거 보인가요? 뭐 어차피 1번, 2번 쓰면 도로 있고 정류장 3번. 자, 정류장 세분하면 6개로 쪼개지죠? 6개. 자, 정류장 세분하면 그리고 어떻게 오라고? 그냥 터미널. 터미널은 2개 나오죠? 여객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
자, 여객터미널이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터미널. 알겠죠? 이제 화물 터미널도 있고요. 두 개 들어갔죠? 또 차고지. 차고지 나오면 두 개 나오죠? 공영 차고지하고 공동 차고지. 이 차고지도 정류장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제 공영 차고지이 뭐라 했죠? 공영이 뭐예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고지. 공동은 우리 운수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차고지 만든 거예요. 알겠죠? 운수 사업자를 만들어서 만든 차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보인가요? 줄여서 화물 휴게소. 자, 또 한 가지가 뭐? 복합 환승센터죠? 자, 여러분. 복합 환승센터는 우리 기반시설에 무슨 시설로 들어가? 교통시설. 교통시설들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도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인 정류장을 세분한 거잖아.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6개로 쪼개진다는 것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간시설 보이잖아요. 자, 공간시설 여러분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거든. 자, 공간시설은 뭐 나옵니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입니다. 알겠죠? 공공공지가 뭐라고? 공지는 공터야, 공터. 공지는 공터죠? 공공이 뭐야?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터. 알겠죠? 그럼 공공공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광장 알고, 공원 알고, 녹지 알잖아? 유원지. 한마디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고? 공간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광장을 세분하면 여기는 5개 나뉘죠? 자, 공간시설 중에 광장을 쪼개면 5개로 쪼개지거든? 자, 거기 뭐라 써있습니까? 교통광장 보인가요? 그죠? 자, 교통광장이 있고, 또, 일반광장, 또, 경관광장 나온가? 경관, 또, 지하광장, 또, 건축물 부설광장입니다. 광장 종류는 5개인데, 교통, 일반, 경관, 지하, 그리고 건축물 부설광장이거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볼 것. 자, 여기 물어보니까 이거야. 자, 교통광장입니다. 자, 교통광장은 교통자가 나오니까 교통시설이다. OX. X. 교통시설이다. 공간시설이다. 오케이. 광장을 세분한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어디 된다고? 공간시설이. 자, 이 정도 보시면 돼. 어차피 뭐 이 정도는 투자해줘야지 한 문제 만에 맞출 수 있다면. 알겠죠? 이제 세분된 것. 이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입실할 때는 정류장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닌 것, 요거 빼고 나머지 너무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세분된 것까지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유통공급시설 보인가요? 유통공급시설은 여러분, 수도, 전기가스, 수도 나오죠? 수도, 상수도. 알겠죠? 수도는 상수도를 말하잖아. 우리 먹는 물. 알겠죠? 그래서 유통공급입니다. 자, 또, 방송통신 보인가요? 이것도 유통공급. 공동구 시장 보이죠? 자, 공동구도 어디 들어가? 유통공급. 됐나요? 이렇게 하나 봐두세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것만 하나 조심하면 돼. 자, 우리 상하수도는, 자,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OX. X. 알겠죠? X잖아. 여러분들, 상수도는 유통공급 맞잖아.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기초시설이에요.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딱 같이 묶어버리면 안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도는 상수도잖아. 알겠죠? 하수도는 버리는 물이고 상수도는 우리 먹는 물이잖아.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수도는 상수도를 말해. 하수도는 하수도란 말 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수도, 일반 수도는 유통공급이 맞아. 근데 하수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그래서 하나 비교해서 봐두시면 된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안 봐도 알겠죠? 안 봐도 학교나 청사 이런 거, 또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 우리 체육관 같은 거 있잖아. 체육관, 연구시설, 사회복지나 직업훈련, 청소년 수혜시설 이런 거 나오죠? 이걸 뭐란다고? 공공문화체육시설. 여기 봐두시고요. 자, 방제시설입니다. 자, 방제는 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이잖아요. 자, 특히 잘 물어보는 거. 여러분, 하천 보인가요? 자, 하천.
또 유수지, 저수지 보인가요? 자, 이런 것은 무슨 시설을 한다? 방제시설입니다. 하천도 여러분 방제시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제가 하천은 만드는 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만들어져 있어? 만든다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하천은 조성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게 만드는 거지. 기반시설이라니까. 기반시설 만드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도로 생기고 막 그런가? 그럼 도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길이 있지만 도로를 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천도 여러분 물이 뭐 깨울물 흐르면 그냥 놔둔가? 그게 하천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깨울이고, 알겠죠? 하천은 이렇게 조성을 딱 하잖아. 조성해가지고 하천 보면 여러분 밑에 있고 뭐 녹지 주변 깔아놓고 높이 다 맞추잖아. 알겠죠? 높이 맞추는 건 하천 범람하지 못하겠고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천은 무슨 시설이라고? 방제시설이야. 알겠죠? 죄를 막고 자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천 범람하고 난리 나니까 딱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만들잖아. 초계천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알겠죠? 청에서 보면 딱 물 흐르고 옆에 공간이 있고 높이 다 있잖아. 그래서 만드는 시설을 하천이야. 하천은 무슨 시설하고? 방제시설. 방제시설이에요. 자, 유수지가 뭐라겠죠? 유수지 여러분? 물이 머물다가 간다고 했잖아. 아마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렇게 하천, 만약 이렇게 물이 하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조성할 때 이게 만약 상류고 하류라면 하류 쪽에 만약에 집이 있다면 잘못하다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같으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유속이 붙어가지고 아래쪽은 범람해버릴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속도, 즉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을 만들 때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안 만들죠. 어떻게? 이렇게 만든다니까. 알겠죠? 뭐 이쪽도 이렇게 만들든지. 그러면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유속이 조절되겠죠? 물의 속도가 조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런 땅, 이걸 뭐란다고? 유수지. 알죠? 유수지. 그럼 이것도 방제시설이에요. 물이 머물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든 땅을 말해요. 그래서 하천 만들 때 반드시 만들어버리면 샥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위험하니까 유수지를 만든다. 유수지도 뭐라고? 방제. 뭐 저수지는 알겠죠? 물 담아놓는 거. 자, 또 그 옆에 나오는 뭐 방수든 방화든 뭐 방풍 쭉 나오죠?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방제시설. 자, 보건위생시설은 하나 볼 것. 자, 보건위생은 말 그대로 우리 병원은 보건위생인지 안 봐도 알겠죠? 보건위생시설 나오면 자, 보나마나 병원, 종합의료시설 보이잖아. 종합의료시설은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위생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뭘 하나 보라고? 장사시설도 보건위생에 들어가고 거기 도축장이 하나 들어가잖아. 도축장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도축장이 뭔지 아시죠? 그럼 도축장 여러분 딱 느낌이 도축장 하면 떠오르는 게 좀 깨끗한 분위기야, 더러운 분위기야. 그런데 보건위생, 특히 더럽기 때문에 보건위생 시설인 거야. 알겠죠?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로 들어가요. 장사시설은 알겠죠? 우리 장사시설 뭐 장례식장도 있고 묘지도 있고 알겠죠? 이러면은 봉안시설도 있죠? 봉안이 뭐예요? 봉안시설? 혹시나 문제 봉안시설 나오면 납골당, 옛날에 납골당을 봉안당이라 그래. 납골시설, 이제 납골이란 말 안 써 법에서는 봉안시설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납골당을 봉안당. 알겠습니까? 이것도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다 한다? 보건위생시설로 들어가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혹시 또 그러면 자연장지라고 나오면 자연장지가 뭐죠? 그렇지. 수목장. 수목장이 뭔지 아시죠? 나무 밑에. 이런 걸 자연장지라고 불러. 요거 문제야.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장사시설 보건위생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환경기초는 여러분 거기 뭐 나와? 하수도 또 폐차장 뭐인가요? 일단 하수도 폐차장 대표 선수야. 자, 우리 폐기물 처리라든가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보이죠? 이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49회 공동으로 바로 갑니다. 자, 공동으로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이제 공동구 보고 시설 수업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0분 쉬죠.